먼저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의 구철모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테크 웰컴 프론티어의 투 스마트 관광연구소. 네, 테크 프론티어의 한상기 대표님. 네, 포스트 미디어의 홍승모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의 문성균 팀장님. 네, 광원대학교의 김태경 교수님. 그리고 유클리드 소프트의 박주환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총 이렇게 6분의 연사분들께서 다양한 주제로 스마트 관광 도시와 메타버스 관광에 대해 각각 30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각 연사분들은 원활한 세미나 시작에 앞서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연구소 소장님이신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의 정남우 학장님께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남우입니다. 예, 지금 학교는 방학 중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셨고요. 또, 예, 지금 제 화면으로 보니까 제 화면이 거의 꽉 찼네요. 지금 보니까 40여 분이 벌써 넘게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또 시작을 하게 되면 또 많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오늘 또 촬영한 내용들을 또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 메타버스는 정말 광풍이라고 부를 만큼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많은 곳에서 메타버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조금씩 다 다른 얘기들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조금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 스마트관광연구소에서는 스마트 관광 도시에 관한 연구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관광공사하고 이제 문체부하고 해서 스마트 관광 도시 6군데를 지금 새롭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서면 심사를 다녀왔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들이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 관광 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제안서 내에 자기네 지자체 관광 도시를 메타버스화 하겠다는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제안서들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왜 메타버스가 이 지역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메타버스 얘기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메타버스를 한번 같이 진지하게 논의해보는 자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내용이 아마 스마트 관광 도시와 메타버스의 어떤 그런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정의를 조금 더 좁혀 나갈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스마트 관광 도시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관광 도시를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스마트 관광 도시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도시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물리적인 도시가 또 온라인상에서 같이 뭔가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스마트 관광 도시에서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메타버스라는 컨셉이 우리가 스마트 관광 도시를 처음 얘기할 때 같이 논의하진 않았지만 그런 온라인 부분이 결국은 메타버스화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6분의 아주 귀중한 연사분들께서 다양한 측면에서 오늘 좀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사를 모실 때에도 학계, 또 업계, 또 업계에서도 또 기술적인 측면, 또 산업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많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저희가 발표할 때마다 질의응답을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만, 그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발표 끝나고 패널 토의를 할 때 연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질문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스마트 관광 도시와 메타버스와 관련된 세미나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세미나가
우리 스마트 관광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또 메타버스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우리 연사님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정강호 학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마트 관광 도시와 메타버스 관광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경희대학교 스마트 관광원의 구철모 교수님께서 인간 본성과 스마트 관광과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가 됐나요?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관광대학 스마트 관광원에 근무하고 있는 구철모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이제 메타버스, 그다음에 가장 떠오르는 키워드예요. 영어로 하면은 버즈워드인데 스마트 관광이라는 단어도 버즈워드였죠. 스마트 관광 도시도 약간 버즈워드 같아요. 메타버스도 버즈워드 같아요. 그럼 버즈워드인데는 사실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구현된 3D 테크놀로지에 거기에 이제 경험이 붙는 3D 테크놀로지 익스피리언스의 시대, 다시 말하면 버추얼 리얼리티나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저널 오브 스마트 투어리즘의 편집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저널은 핫하게 떠오르는 또 다른 버즈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해온 연구를 보면 2015년에 아주 건방지게도 스마트 투어리즘에 대한 파운데이션 앤 디벨롭먼트를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는 Conceptual Foundation of Understanding Smart Tourism Ecosystem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스마트 투어리즘이 어디서 이루어지나 보니까 스마트 투어리즘 시리즈,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투어리즘을 결합한 연구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Artificial Intelligence, Non-Human Intelligence죠.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도 투어리즘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이죠. 그 본성과 테크놀로지 결합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사람들이 가장 먹고 자고 종족을 번식시키고 그 다음에 놀고 그 다음에 명예를 갖고,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고 옛날 책들에서 이미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메타버스도 학문하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는 사실 새로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메타라는 단어와 유니버스라는 단어가 합쳐졌고, 이건 이미 90년대에 나왔던 용어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어떻게 하면 학자적인 관점에서 분해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접근했는데, 철학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냥 철학자들은 뭐 여러 철학자들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버트란트 러셀의 철학의 개념을 제가 차용을 하는데, 버트란트 러셀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이 답변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은 철학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어에 speculatio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speculation. 이게 이제 추측하고 추론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철학은 과학적인 접근 이상의 상상의 생각을 가설화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게 엔지니어링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수학과 엔지니어링이 결합돼서 스마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의 기술과 인간의 본성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제 버트란트 러셀은 사이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철학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세계를 갖다가 가상의 생각을
가설화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타버스가 얼마나 핫한지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하이프 사이클 커브인데요. 매년 그 가트너에서 이 하이프 사이클 커브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 커브를 잠깐 설명드리면 테크놀로지가 맨 처음에 나오면 이렇게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가 엄청 높아지고 기대의 꼭대기가 피크 오브 인플레이트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기대는 많은데 사실 실제로 되는 건 없다라고 해서 푹 떨어집니다. 요거에 이제 disillusion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 사람들이 기대가 심하게 있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시기.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다시 slope of enlightenment가 오고 실제로 생산성이 나오는 시기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가트너에서 나온 이 그래프 2021년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사실 우리가 AI 어그멘티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하이피크에 와 있고요. 사실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오큘러스의 그 3D 그걸 써보고 운동도 해보고 관광도 해보는데 그닥 뭐 이렇게 재밌진 않고 와닿지도 별로 않습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기술이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고 사람의 기대에 버금가는 기술력이 등장하게 되면 이제 이게 slope of enlightenment가 되고 실제로 우리 삶에 지배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광이잖아요. 스마트 관광은 스마트한 관광을 하는 건데 이 우리가 관광을 하는 이유를 좀 보니까 감정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감정은 인간하고 어떤 관계냐? 마음속에 생겨나는 하나의 뭐 기분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피직스, 물리학의 세계, 자연 철학의 세계고 그 뒤에 있는 게 메타피직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메타피직스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15세기에 넘어오면 르네 데카르트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I think therefore I am.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존 로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게 센스 퍼셉션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 기관으로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데이비 휴먼 같은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만 오직 우리가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감각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이제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들의 얘기를 독일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그게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인데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이 세상은 오브젝트, 이제 대상이 되는 사물과 그 사물을 갖다 인지하는 센서빌리티, 감성이 관련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자체라고 하는데 the things in itself, 그러니까 사물 그 자체고요. 그 사물에 넘어 있는 걸 갖다가 초현실의 사물이라고 합니다. transcendental objec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과 사물 이상의 사유의 세계를 갖다 transcendental object라고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것은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는 틈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갖고 직관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감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양 사람들의 그 철학뿐만 아니라 고대 동양 철학도 이미 인디아에서 엔션트 인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라만이라는 말은 머티리얼, 사물의 것이고 아트만은 정신의 세계다. 셀프와 소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브라만은 머티리얼이고 아트만은 자기 본연의 것이다. 이 결국은 사유와 철학의 세계라는 거죠. 이 인도 철학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불교 철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불교에서 사물의 세계를 보는 것은 6가지의 센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의까지 하고 의식에 한 가지 더 의식을 붙여서 우리가 식센스라고 하고요. 이 식센스를 볼 수 있는 게 사이트, 히어링, 스멜, 터치, 테이스트 그리고 마인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결국은 perceived하다, 예, 인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철학으로 넘어와서요. 중국에서는 이 장자가 인간의 감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 노, 애락, 애오욕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감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서 근데 이 감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근데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 철학의 18세기로 넘어와서요. 니시 아나메가 피직스와 메타피직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뭐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대상을 보게 되면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요 토끼를 보게 되면 이쪽을 보는 사람 토끼고 이쪽을 보는 사람 덕입니다. 근데 요 사진이 19세기에 나온 독일에서 처음 나온 그림인데요. 요 사진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4월 달에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쪽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토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트 토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이스트라는 단어 때문에 토끼를 많이 보는 거죠. 근데 10월 달에 보면 이쪽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이쪽이 보면 덕인데 10월, 11월에 이제 땡스기빙 데이에 우리가 칠면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쪽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 과정은 때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니까 non-human intelligence하고 틀리게 human intelligence는 상황에 따라 바뀐다. 그게 sense와 perception과 생각의 과정으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이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센스가 생기면 sensory impression이 만들어지고 이 sensory impression 때문에 뭔가를 갖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컨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나오면 생각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고 사람들은 표현하는데 표현해서 만들어지면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이건 이제 페라리고 이건 36,000년 전에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죠. 요거는 이제 EMC2죠. 요거는 이제 우유죠, 우유. 예, 우유. 요거는 이제 각골문자. 예. 그래서 각골문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보면 결과론적으로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과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이제 여기에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스마트폰은 우리의 뇌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루 시작할 때 스마트폰을 혹시라도 두고 나오면 뇌를 두고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감정과 사람의 생각에 대한 연구를 많이 시작을 했는데 19세기 초반부터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요. Categorization Theory of Emotion. 이모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찰스 다윈도요. 이모션 티어리를 가지고 인간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한 Physiological Theory of Emotion, Cognitive Theory of Emotion, Neurological Theory of Emotion. 그래서 이게 전부 지난 100년 동안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인간의 감정이 왜 중요하냐? 이렇기 때문에요. 이 그림을 펴면 이게 뱀이죠. 아주 사랑스러운 뱀입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느냐 하는 거죠. 스네이크를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은 가슴이 뛰고 땀이 나고 공포를 느낀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이걸 보면 어라우절인데 어라우절이 딱 일어나는 순간 땀이 나고 가슴이 뛰고 공포를 느낀다. 동시에 느낀다. 이런 말을 하고 어라우절을 느끼면 땀이 나고 내가 겁이 나고 있구나. 그 다음에 fear를 느낀다. 공포를 느끼면 저게 공포구나 라고 평가하고 fear를 느낀다. 이렇게 이모션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이모션에 대한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 관광은 사실 이모션이기 때문입니다. 관광은 이모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마트한 이모션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스마트 투어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순전히 제 상상과 자료를 통해서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실 거프리드 윌리엄 라이프니츠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미분 적분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처음 미분을 만들어낸 사람은 뉴턴인데 실제로 교과서에 실린 거는 이 사람 라이프니츠의 미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1703년에
binary arithmetic이라는 논문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 binary number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게 0과 1이라는 시스템이고요. 0과 1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서 아이디어를 갖고 왔느냐? 바로 이 Book of Change, 역경, 주역에서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을 보게 되면 여기에 하늘 있죠? 여기가 땅이 있습니다. 천과 지가 있듯이 이분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가 풍, 바람이 있으면 여기에 지진이 있고, 물이 있으면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연못이 있으면 산이 있고, 이렇게 다 대칭적으로 이루어진 게 세상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칭형 구조가 남자, 여자, 밤과 낮, 태양과 달, 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대칭적 구조를 갖다가 이제 수학식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과 양이라고 하는데 양 3개로 있으면 숫자 111, 음 3개가 돼 있으면 이렇게 표시하고 000. 그래서 이 8개를 갖다가 이진법으로 나타내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국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스마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스마트라는 뜻이 사실은 테크놀로지잖아요. 테크놀로지는 사실 인터넷 테크놀로지는 이진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죠. 그 알고리즘은 불린대수를 통해서 나온 거고 불린대수는 라이프니츠의 이진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즘에서의 스마트는 사실 이런 역사적 유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어리즘이라는 단어는 이제 관광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관계라고 합니다. 광국지강, 이용빈, 우왕 이런 뜻인데요. 관광이라는 뜻은 사실 sense of traveling around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문화를 찾아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는 뜻도 주역에서 나왔습니다. 스마트라는 것도 라이프니츠의 이진법, 라이프니츠는 주역의 8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스마트워리즘은 3,500년 전에 주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워리즘 이전에 이투어리즘, 인터넷 때문에 생긴 이투어리즘은 사실 트래디셔널 투어리즘이 디지털화된 거죠. 반면에 스마트워리즘은 하네싱이라는데 이제 획득하다는 뜻이거든요. 데이터를 얻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도시를 걸어다니고 도시 안에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획득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스마트워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리즘은 사실은 피지컬 레이어가 있고 테크놀로지컬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 거버넌스 레이어, 비즈니스 레이어, 그러면 익스피리언스 레이어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스마트워리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많은 앱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죠. 이 경험 레이어가 저는 이제 메타버스로 올라타면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가 됐고 이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리얼 월드로 돌아와서 다시 피지컬 월드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테크, 하이터치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미 1980년도에 존 나이스비치가 PC, 퍼스널 컴퓨터가 우리 삶에 이제 침투하면서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하이테크 앤 하이터치입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의 얘기는 거예요. 테크놀로지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embracing 테크놀로지를 해야 된다.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고 감싸는데 그때 휴머니스를 갖다 꼭 유지시켜야 된다. 휴머니스라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인간의 본성과 interaction with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내야지 진정한 테크놀로지의 역할과 효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오센틱, 정말 진짜처럼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죠, 여기. 여기가 종묘입니다, 종묘. 정말 아름답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아름답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아름답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게 스마트워리즘이 이제 가서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거죠. 사진을 찍고 이제 자기가 그 아름다움을 갖다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플리머스, 영국의 플리머스에 있는 등대인데요. 이 등대를 보고 이제 이거 제 아들 손입니다. 아들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투어리즘이 되려면 실제로 이런 원래 고전의 아름다운 대상물, things, object가 존재하고 테크놀로지가 그걸 갖다가 표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 투어리즘은 스마트 시티 기반의 관광이 되는 게 바로 스마트 투어리즘이다. 스마트 데스티네이션이 됐죠. 요 두 개를 갖다 결합시키면 바로 스마트 투어리즘 시티가 되는 거고요. 이 스마트 투어리즘의 시티의 목적은 거주민과 방문객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개발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웰빙, 거주민은 웰빙의 목적이지만 이 거주민이 살고 있는 공간에 침투하고 있는 관광객들은 와서 소비하는 거죠. 리퀴드 컨섬션이라는 건 액체적 컨섬션인데 물 흐르듯이 와서 돈을 쓰고 물 흐르듯이 또 밖으로 나갔다가 또 다시 또 소비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투어리즘 시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제가 개념을 쓴 건데 스마트 투어리즘 시티는 바로 듀얼리티 오브 플레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투어리즘을 보게 되면 디지털로 바뀌었죠. 이 투어리즘 때 트래디셔널에서 디지털로 바뀌었고 그럼 스마트 투어리즘 뭐냐? 바로 브리징인 거죠. 디지털과 피지컬. 그럼 메타버스 투어리즘은 뭐냐? 바로 seamlessly 요게 트랜지션이 중요하다. 예, seamlessly 트랜지션. 끊기지 않고 3D 렌더링 테크놀로지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D 렌더링 테크놀로지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투어리즘 시대에는 서치 엔진이 주요 역할을 했고 스마트 투어리즘 시대에는 스마트폰과 센서가 역할을 했지만 메타버스 시대에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든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같은 것이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테크놀로지의 역할은 우리가 인터넷 시대는 서칭과 부킹, 리뷰잉이었고 스마트폰은 내비게이션이 역할을 했고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는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는 이때는 이제 관광 가기 전에 뭔가 세팅을 하는 거고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구글이 주로 이제 성공적인 회사였고 이때는 이제 페이스북과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거고 지금 이제 노블렉스나 포츠나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스트럭처는 이때는 밸류 체인이죠. 그래서 투명성과 효율성, 프로덕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했던 반면에 이때는 이제 에코시스템이죠. 스마트 투어리즘은. 그래서 플랫폼 서비스가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로 가면 이제 트윈 리플렉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공간이 오고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때 이제 이 투어리즘 시대는 트랜잭션 이코노미, 이제 거래의 경제죠. 거래 경제. 그러니까 사실은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은 이제 이익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시대, 플랫폼 이코노미죠. 이 메타버스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는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서 자기가 소유하고 판매하는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주로 휴먼 중심이었지만 지금 이제 아바타 같은 것들이 대신할 수 있고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유튜브 같은 것이 스마트 투어리즘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텍스트, 비디오, 피지컬 센스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터랙션이죠. 메타버스 시대는 인터랙션인데 휴먼 인터랙션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 인터랙션, 머신 투 머신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스마트 도시는 사실 물리적 기반 시설에서 정보통신과 비즈니스 기반 시설, 사회적 기반 시설이 연결을 통해서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기반 시설과 가상 기반 시설이 통합되는 게 스마트 도시가 굉장히 주요 안점이라면 사실 도시 안에 이제 관광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관광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관광, 투어리스틱 익스피리언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가 나오는데 메타버스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메타버스를 아주 많이 얘기하는 전문가입니다. 사실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매튜 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메타버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expensive 네트워크다. 그러니까 이제 seamless 네트워킹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4G나 5G, 6G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리얼타임 렌더드 3D 월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렌더드 3D라는 걸 이제 아바타가 노블렉스에 딱 들어가면 아바타가 쭉 만들어지죠. 그때 이제 렌더드 3D의 월드가 되는 거고
시뮬레이션 공간이고 아이덴티티나 오브젝트나 히스토리나 페이먼트나 엔타이틀먼트 같은 것들이 사실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리고 싱크러너스리 하게 되고 중요한 건 unlimited number of user가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감, 현실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술의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칩이라든지 노블릭스 게임이라든지 유니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5개가 빅5입니다. 빅5가 바로 이 메타버스를 주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메타가 도대체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메타는 D라는 뜻이고요. 원래는 피지카, 자연 법칙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제1법칙이 자연 법칙이라고 했어요. 자연 환경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연구하는 게 제1법칙이고 제2법칙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상, 사유의 세상을 갖다가 이제 메타다라고 했습니다. 이 메타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동양에서는 주역에 나오는데 개사전에 나옵니다. 개사전에 추상적인 건데 폼이 없는 상태. 이걸 형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게 형이상학이고요. 영어로 치면 메타피지컬입니다. 반면에 리얼 띵이 폼 형태로 존재하는 것. things나 object죠. 이건 형이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미 이제 3,500년 전에 주역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이게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발전됐고 사실 메타버스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결국은 온라인 게임에서 시작된 거고요. 온라인 게임 회사들이 지금 가장 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D 렌더링 테크놀로지를 제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90년대에 나왔던 이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시도 결국은 뭐냐? 그걸 쓰고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들어가서 뭔가 게임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제가 보고 이제 이걸 해보는 거죠. 해봤어요. 저도 하고 이제 했는데 중요한 게 바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아바타가 중요하다. 예, 레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고요. 실제로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프레젠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feeling of being 거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immersion이라는 건 이제 몰입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몰입, immersive experience가 바로 메타버스의 주 키워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interconnected 3D rendered simulation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한 노블렉스라든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 칩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가장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unlimited 연결이 되는 거죠. unlimited connection. international connection뿐만 아니라 international remote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스마트 투어리즘과 스마트 투어리즘 시티스 그 다음에 스마트 관광과 메타버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하나의 예인데 우리가 제페토에 들어가면 제페토 이제 제가 한번 들어갔더니 피노키오의 그 피노키오를 만든 그 목수의 이름이 제페토라고 하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페토라는 단어인데 이 제페토에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관광에. 근데 저의 질문이 이거죠. What type of existence? 거기에 관광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관광이 있다면 여행이 있다면 도대체 거기서 무슨 관광을 할 거냐? 어떤 관광 같은 거냐? 이게 이제 제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럼 이런 관광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아바타고 저고 뭐 이렇게 사람 모여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다 이렇게 놓고 이제 마시는 것. 근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마시고 술을 취하고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술을 갖다 놓고 마시고 채팅하고 노는 건데 그게 이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이제 관광지죠.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이벤트가 이 안에서 어떻게 이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몸에서 느끼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리얼타임 버추얼 오브젝트를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호텔 데스크탑이라든지 프론트 데스크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저가 아바타 역할을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일반적으로 트랜잭셔널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건데 트랜잭셔널 프로세싱 이제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럼 트랜잭셔널 프로세싱이 관광을 하는 거는 지금 스마트 투어리즘도 너무 잘 해주고 있죠. 그럼 메타버스가 뭘 해줘야 되냐? 먼저 프리뷰를 하는 거죠. 이 프리뷰를 한 다음에 와 가고 싶어. 인스파이어링이 되는 거죠. 인스파이어링 the real world. 그렇게 하고 이제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를 느끼는 거죠. 몰입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우리가 메타버스의 역할이 정말로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코어 테크놀로지 보면 아까 말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나 배터리, 라디오, 실리콘 칩, 카메라, 스피커 어마어마한 이런 인베스트먼트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우리가 익스텐시브, 플로어레스, 플로팀 같은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메타버스가 되는 거죠. 당연히 헤드셋이 없어져야 되고요. 인프라스트럭처가 곧 without delay 된 상태에서 우리가 돼야 되고 중요한 건 스탠다이제이션, 전 세계 스탠다이제이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리얼 월드에 하면 우리가 이제 관광을 하는데 다 이렇게 뚜껑을 쓰고 여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관광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너무너무 멀고 이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이제 학자가 먼저 어떤 프레임워크를 잡고 가이던스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철학적 관점에. 왜냐하면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스는 실제로 존재하는 걸 갖다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걸 검증하는 사람들은 사이언티스트고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엔지니어고 그걸 갖다 스마트하게 만드는 장인들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 연구자들은 그 전에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메타버스 투어리즘 에코시스템이라고. 중요한 건 트래블러와 디벨로퍼와 서플라이어가 있습니다. 5분 남았나요? 오케이. 2분 남았습니다. 네. 2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타나 퍼소나로 버추얼 월드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럼 플랫폼이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어요. 블록체인 플랫폼, 사이버 커런시, NFT, 하스피털리 프로덕트 마켓플레이스가 있고요. 에셋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머시브 인바이러먼트를 그고 업서티브 인바이러먼트 이건 그냥 가만히 수동적인 상태로 보는 거고 이건 능동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피지컬 월드가 있죠. 피지컬 월드에서 버추얼 월드에 접근하고 중요한 건 다시 어디로 와야 되냐? 리커넥트 리얼 월드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때 역할들이 보면 계속해서 디벨로퍼가 세상을 갖다 바꿔놓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거고 관광에서의 서플라이어들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서플라이어들도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플랫폼들에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거예요. 철학적인 관점에서 과연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메타버스에서 정말로 이머시브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낼 거냐? without delay 하면서. 두 번째 저의 가정은 이거예요. 정말 인스파이어링 시켜줄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걸 보고 정말 관광을 돌아다닐 거냐? 영국 가기 전에 영국의 시뮬레이션을 쭉 보고 나서 영국 어디를 쫙 돌아보고 예산 빼고 계획하고 버제팅하고 딱 돌아오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인스파이어가 생길 거냐? 그 다음에 셀프나 페르소나를 느낄 거냐?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낸 그런 컨텐츠가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를 만들어낼 거냐? 라는 게 네 가지의 어떤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앨런 머스크. 이 사람은 그랬어요. 메타버스는 싹스다.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러면서 뉴럴링크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한테 새로운 리얼리티를 심어주는데 그게 바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하면서 뉴럴링크는 새로운 디지털 브레인 레이어를 만들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럴링크 브레인 인터페이스 테크놀로지가 결국은 뭘 만들어낼 거냐? 뭘 만들어낼 거냐면 사람 몸속 안에서 디바이스가 역할하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연구자로서 이런 가설을 주장하고 그걸 검증하고 케이스를 개발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게 엔지니어링이 돼야 되고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갈 길은 멀지만 우리는 꼭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에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고 가설화시키고 그걸 갖다 검증하는 어떤 연구자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철모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스마트 관광과 메타버스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